지금까지 리팩토링을 끝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설계 패턴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계 패턴을 활용한 리팩토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를 보면 스위치문이 있죠. 이 스위치문. 그래서 이 스위치문에 따라서 그 대여 비용, 또 그 적립금 계산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향후에 새로운 종류의 그 영화 종류가 분류가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대여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추상화해 주는 게 좋은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리팩토링은 두 가지입니다. 컨디셔널 폴리모피즘을 이용해서 리팩토링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패턴을 이용해서 리팩토링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즈웨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무비를 레귤러 무비, children 무비, 뉴 릴리스 무비 형태로 상속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조건문들이 다 없어지죠. 각각의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무비에 있는 요 계산하는 방법을 전략 패턴으로 만들어서 끼워넣기, 해즈웨이 형태로 무비에 따라서 그 대여 비용과 적립금을 계산하는 전략을 만들어서 관계 주입하는 방법으로 무비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소개했던 그 스위치문의 그 문제, 그 폴리모피즘을 이용한 개선 또는 전략 패턴을 이용한 개선,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무비 클래스가 있고, 무비 클래스에 여기에 보면은 기존과 달리 이제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 전략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계 주입 방식은 아닌데 어쨌든 전략 패턴을 사용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무비에 보면 스위치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요 프라이스의 이 전략 객체가 갖고 있는 getCharge나 getFrequent Rental Points를 호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선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이 전략은 getCharge라는 메소드와 getFrequent Rental Points라는 두 개의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 비용을 계산하는 것과 적립금을 계산하는 두 가지 메소드를 갖고 있고, getFrequent Rental Points는 return 백을 리턴하게끔 디폴트 메소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전략을 만드는데, regular price는 이런 식으로 getCharge를 만들면 되겠고, children price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new release는 이런 식으로 getCharge와 getFrequent Rental Points를 다 재정의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무비에서는 우리가 그 비용 계산이 바뀌면 그 영화 종류에 해당되는 곳에서만 그 비용 계산하는 방법을 바꿔주면 되는 거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분류가 생기면은 전략을 새로 하나만 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략과 그 열거형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직은 코드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개선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프라이스 코드하는 열거형이 있는데 이 열거형을 전략 객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get charge와 get frequent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무비는 깔끔하게 프라이스 코드가 설정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쓰면 돼요. 깔끔하게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영화 종류만 필요하면은 여기에 넣고 수정만 하면 돼요. 또 기존의 뭐 아동이나 또는 뭐 일반 영화 비용들이 바뀌면 요 열거형만 수정을 하면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상속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이용하는 거 보여드리면 movie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제는 열거형이 필요 없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종류의 분류인지는 생성할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ovie를 상속한 regular movie 그리고 children movie, new release movie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고 이 경우에는 이제 생성하는 방법이 조금 기존하고 달라집니다. 기존은 어떤 식이었냐면 무비를 만들고 이름과 여기 열거형의 타입을 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타입이 결정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화 종류가 필요하면은 상속해서 그 타입을 만들면 되겠고 children이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아동 영화에 대해서 뭔가 적립금이나 대여 비용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children movie만 이제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은 아까는 이제 그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 8번째 예제에서는 이제 포문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 스트림 라이브를 써서 내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리설트도 그렇고 각 영화별 대여 금액을 출력하는 부분도 다 그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고 요거를 또 리설트를 이렇게 다 플러스 이퀄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쓰지 않고 밑에처럼 스트링 빌더를 이용하면은 효율성도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예제에 대한 그 리팩토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최종적으로 설계된 거예요. 만약 그 전략 패턴을 이용하는 형태가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굿 코드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는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여기가 핵심이다. 유지 보수, 수정 용이성,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리팩토링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방법들이 그 마틴 팔로 책에 소개가 되어 있고 인터넷 보면 리팩토링 메소드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언어 버전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리팩토링은
split roof refactoring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루프에서 여러 가지 동시에 계산을 하면은 그것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리는 한 루프를 통해 계산할 수 있더라도 서로 다른 일이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수정이 필요할 때마다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성능 최적화는 실제 컴파일러한테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루프가 도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두 번 루프가 돌겠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 측면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안 바꿀 수 있는데 리팩토링 관점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을 독립된 코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독립된 코드로 만들고 이 코드를 또 큐리로 바꿀 수 있죠. 함수로 extract 메소드를 써서 함수를 만들고 필요한 곳에서 불러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를 구하는 부분, 전체 그 급여 값을 계산하는 부분,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 거죠. 두 번째, parameterized function refactoring입니다. 그래서 수치 상수만 차이가 있는 유사한 일을 수행한 두 개가 함수 있다면은 매개 변수를 추가하여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 너무 이렇게 안 하겠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리팩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0.1, 뭐 0.05 이런 식으로 주면 이제 그 10% 급여를 늘려준다든가 5% 급여를 늘려준다든가 이런 거를 하나의 함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lag argument를 없애는 거예요. flag argument를 쓰면 그거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name이 height면은 height 값을 바꾸고 이 name이 width이면은 width 값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변수가 flag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flag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코드가 많이 중복되지 않으면은 각각을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set height, set weight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flag 인자라는 것은 호출하는 함수가 어떤 로직을 수행하는지 결정하게 해주는 인자를 말하고요. 어떤 종류의 메소드가 제공되는지 알기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flag 인자를 쓰는 메소드면 이 메소드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불리언 플래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의 의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은 코드의 가독성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이 메소드 이름들이 명확해지니까. 근데 코드 중복이 많아지면은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만들고 여기서 내부적으로 true를 부르고 여기서는 false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는 실제 flag 인자를 계속 쓰는 겁니다. 코드 중복이 많으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외부에서는 사용하는 메소드는 이 flag 인자가 있는 메소드가 아니라 요 메소드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remove flag argument refactoring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좀 소개했고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리팩토링 기법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기법들은 그 두 번째 챕터에 살펴봤던
코드 스멜들을 제거하기 위한 리팩토링 방법들이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설계 패턴을 소개하면서 어떤 형태의 코드들은 이 패턴을 적용해서 리팩토링 하면 좋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익혀두면은 나중에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를 리팩토링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리팩토링 기법들을 잘 익혀두면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리팩토링이 필요 없게 코드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런 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팩토링 테크닉들이 있고 이 테크닉들을 왜 쓰는지를 또 동의할 수 있는지를 잘 보고 그것들을 잘 늘 실천하게끔 프로그래밍 하면 이제 앞으로는 코드들을 이제 리팩토링 할 필요는 없고, 물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코드를 받아서 거기에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데 기능을 추가하기 전에 리팩토링 하고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리팩토링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리팩토링이란 관찰되는 행위의 변화 없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행위의 변화가 없어요. 리팩토링 전과 리팩토링 후에는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이 행위의 변화 없이 코드의 가독성과 수정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 소프트웨어 코드 구성을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 리팩토링 전에 버그가 존재하였으면 리팩토링 후에도 같은 버그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리팩토링 하기 전에 어떤 버그가 있다는 것을 인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정을 하면서도 인지 못했다면은 여전히 그 버그는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리팩토링 하는 과정에서 버그를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버그는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리팩토링은 성능 최적화하고는 다른 것이다. 오히려 성능은 더 나빠질 수 있고, 이 개념은 성능의 최적화는 개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팩토링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능 추가, 리팩토링, 기능 추가, 리팩토링,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능 추가, 테스트, 리팩토링, 테스트, 기능 추가, 테스트, 리팩토링, 테스트,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조금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인크리멘탈 프로그래밍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프로그래밍에서도 전혀 설계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모든 설계를 끝마치고 전진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인 설계를 하고 그 부분을 완성하고 또 다른 부분을 설계하고 완성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을 애자일 프로그래밍, 인크리멘탈 프로그래밍,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팩토링 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복된 코드를 제거하면 수정하는 것이 수정 용이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해도 향상입니다.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리팩토링을 통해서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면 또 리팩토링을 통해 코드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그를 찾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은 그 코드의 문제점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하는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잘 설계되어 있을수록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처음에는 막 속도가 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 과정에서 잘못 설계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느려질 수 있어요. 기능 추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추가하면서 리팩토링해서 코드들을 개선했으면 계속 똑같은 페이스로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리팩토링을 하나? Rule of Three라는 규칙이 있고요. 유사한 것을 3번 하면 또 그 일을 하지 말고 코드를 먼저 리팩토링 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수정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코드 수정이 필요할 때 코드를 수정하기 전에 코드를 리팩토링하고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기존 코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팩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읽어보면서 리팩토링 하면서 코드 리뷰하는 거죠. 코드를 리뷰하면서 리팩토링을 하면서 이제 코드에 대한 이해가 다 끝나면은 리팩토링도 잘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좋습니다. Preparatory Refactoring. 새로운 추가하기 어려울 때 추가하기 쉽도록 리팩토링 한 후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드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될 때, 설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계속 추가하지 말고 리팩토링 한 다음에 추가해라. 보이스카우트 원칙 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보이스카우트들은 그 자리를 잘못된 문제를 발견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지는 않아요. 고쳐놓고 갑니다. 개선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코딩할 때는 막 하다 보니까 저거 문제인 것 같아. 다음에 고치지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고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된 리팩토링 할 수도 있습니다. 3일에 한번 리팩토링 하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리팩토링은 무계획적인 활동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느끼면 리팩토링 해야 되는 거죠. 3일 뒤에, 5일 뒤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5번째, 버그를 수정해야 될 때. 코드에 이제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그를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리팩토링을 해가지고 버그를 발견하기 위해서 리팩토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코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버그를 수정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버그가 있다는 것은 리팩토링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코드 리뷰할 때. 그래서 코드 리뷰는 보통 자신의 코드를 자신이 리뷰하기보다는 이제 동료랑 함께 하는 거예요. 나랑 동료랑 내 코드를 리뷰하는데 동료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리팩토링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드 리뷰는 너무 많은 인원이 리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 프로그래밍 식으로 이제 소수의 인원이 코드 리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 리뷰는 좀 달라요. 설계 리뷰는 많은 인원이 함께 해도 되는데 코드 리뷰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은 요거예요. 빠른 디벨롭먼트, 빠른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클린 코드, 굿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라고 주장을 해서 리팩토링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또 다른 사람들, 상사나 동료들을 설득하는 측면에서는 요걸로 설득을 해야 돼요. 리팩토링 하는 것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코드 개발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리팩토링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리팩토링의 문제점. 첫 번째, 그러니까 리팩토링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예요. 많은 비즈니스 응용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리팩토링 할 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고는 코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래된 시스템일수록 이게 문제예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고치는 것, 수정하는 것은 되게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고치고, 그걸 못 고치면은 또 코드 자체도 개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잘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교 시스템 같은 경우도 DB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DB를 개선 못하니까 계속 껍데기만 개선하고 있고, 껍데기만 개선하다 보면은 이 문제점들이 효과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 또 회사 시스템들도 다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그 스키마를 바꾸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험한 작업일 수도 있고 부담되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메소드 서명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메소드의 서명까지 바꿔야 되면은 작업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메소드의 서명은 바꾸지 않고 이제 코드를 리팩토링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필요하면 바꿀 수는 있죠. 근데 메소드 서명이 변경이 필요하면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extract 메소드는 메소드 서명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move 메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썼던 메소드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큰 문제,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의존 관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존 관계를 최소화해야 어떤 메소드의 서명을 변경해야 될 때 그 영향이 미치는 클래스나 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계 자체의 변경. 그러니까 정말 큰 변화를 필요한 거죠. 설계 자체 변경.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 기존 클래스를 버리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일이 커질 수 있어요. 아까도 보면 커스터머, 무비, 렌탈 이런 클래스들이 있는데 클래스 자체들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 자체를 없애고 다른 클래스로 그걸 대체한다? 그거는 되게 어려운 리팩토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테스트가 꼭 필요한데 테스트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가시 코드를 리팩토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동작했던 코드, 오래전에 사용했던 코드를 리팩토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코드는 리팩토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거지만, 레가시 기존 코드들, 기존에 오랫동안 썼던 코드를 리팩토링 하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팩토링 하지 말아야 할 때, 리팩토링 대신에 처음부터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리팩토링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돼요. 동작도 대부분 제대로 안 되는 건데 그걸 리팩토링해서 만들겠다. 그럴 바에는 그냥 버리고 새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좋은 코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의 대안은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세부 컴포넌트로 나눈 후에 재작성할 컴포넌트와 리팩터링 컴포넌트로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리팩터링 하자라는 게 아니라 나눈 다음에 부분적으로 리팩터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개발할 때는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갔을 때는 리팩터링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팩터링을 통해서 일이 커져서 마감 시간 자체를 못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감 시간이 다 됐으면은 지금까지 것에서 이제 정확성을 기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할 때 그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로 리팩터링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